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34회 기출문제를 재작성하여 지난 필기 영역에 이어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지난 필기 영역 문제풀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시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36번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침샘 자극 등으로 사례 염려가 더 높아집니다. 2번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살에 들릴 염려가 높아집니다. 37번입니다.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37번은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위관이 빠지면 밀어 넣지 말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비위관의 삽입 제거는 의료인의 업무입니다. 3번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4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를 합니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38번의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주어서는 안되고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주지 않습니다.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3번 약을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고 충분히 물을 줍니다. 4번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이면 안되고 투약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복용하게 합니다. 39번입니다.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귓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39번의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을 차게 하여 넣으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닌 후 상방으로 잡아 당긴 후 약을 넣습니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위로 향하게 합니다.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닦으면 안되고 귓바퀴와 웨이드를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지문 1번을 추가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40번의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합니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바늘을 제거한다와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의 지문은 주사 주입 등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는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5번 주사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피멍, 염려 등으로 비비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정맥주사 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서 주사 주입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41번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다. 41번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는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3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5번 화장실 문을 프라이버시 배려 등으로 닫아두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설 돕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상자의 배설 시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키웁니다. 다음 42번입니다. 침상에서 배변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42번의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는 것은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올립니다. 4번 배변 후 요도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습니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 간이변기입니다. 4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43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변하는 동안에는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야 합니다. 2번 변기는 매번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3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즉 건강한 팔로 잡을 수 있도록 놓습니다. 4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춥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 변기의 사진 모습과 사용 방법으로서 이동 변기에 앉는 방법은 휠체어와 같습니다.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약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놓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44번의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는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는 것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번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감 등을 고려한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주어서는 안되며 대상자가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참고사항은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45번의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 섭취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2번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와 4번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는 것은 이미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상태로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로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46번의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치를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둡니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합니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합니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을 먼저 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의치 보관 방법으로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47번의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톱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3번 두피 손상이 있거나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머리카락은 말린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을 합니다.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거품이 나오도록 머리를 마사지해 줍니다. 다음 48번입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발을 신긴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48번의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직으로 된 양말보다 면제품 양말을 신깁니다. 2번 손톱은 둥글게 자릅니다. 4번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깁니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49번의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목욕 시 몸을 닦을 때의 설명으로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에서 왼팔에서 오른팔 2. 머리에서 오른팔에서 왼팔 3. 왼팔에서 머리에서 오른팔 4. 왼팔에서 오른팔에서 머리 5. 오른팔에서 머리에서 왼팔 50번의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기와 벗기는 문제는 매회 출제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임마와 벗근으로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임마와 벗근으로 적용해보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므로 지문에서 마비된 오른팔이 먼저인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거나 벗기는 순서인 임마와 벗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1번의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은 1번이 맞습니다. 노인 대상자에게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만성 무릎 통증 등으로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잘못 일어날 경우 요통을 유발하거나 기립성 저혈압 등 어지러움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발의 간격, 허리의 반동, 상체의 숙임을 잘 활용하도록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문 1번 그림과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발을 의자 밑에 살짝 넣는 기분으로 하고 몸의 중심은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허리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힘이 덜 듭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2번의 그림과 같은 휠체어로 제시된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의 내용으로 접는 순서는 휠체어를 펴거나 접는 순서 찾는 그림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펼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순서는 잠금장치를 잠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 대상자가 안전에 절대 필요한 만큼 잠금장치의 잠금이 펼 때나 접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로 꼭 기억해 두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 바닥으로, 땅에서 사용해야 하니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접을 때는 들어서 수납해야 하므로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순서로 찾으면 됩니다. 제시된 순서에서 먼저 잠금장치를 찾으면 가번이 제일 먼저인 지문 1번과 2번밖에 없으니 벌써 절반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납하기 위해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리려면 그 다음 순서는 시트 가운데로 들어 올려야 하므로 다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으면 나번입니다. 따라서 2번 가,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첫 번째는 잠금장치 잠그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순서를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3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제시된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휠체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가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팔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기라는 라번을 이어야 하므로 라번으로 시작하는 지문이 3, 4, 5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순서는 질문에서 방바닥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이니 바닥에 내려앉으면 다번입니다. 마지막이 다번인 지문은 3번과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문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식적으로 대상자 혼자 바닥을 짚게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하고 대상자가 바닥을 짚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번입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바닥을 짚습니다. 가번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정리해보면 라, 나, 가, 다로 되어 있는 지문 4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접거나 펴거나 사용하거나 첫 번째는 잠금장치 잠그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4번의 제시된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는 편마비 대상자에 관한 문제는 항상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는 손은 왼손입니다. 지팡이의 끝 지점은 왼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위치는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습니다. 따라서 가 위치인 1번이 맞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5번의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송할 때 고정하는 위치는 지문에서 세 군데를 찾으면 됩니다. 이송 대상자의 움직임, 즉 흔들림이 가장 적은 곳을 찾아야 하므로 가운데 부분을 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송독기의 목적으로 이송독기는 빠른 응급처치와 2차 손상 및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처입니다. 5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브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브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프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56번의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쿠션 지프가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이 안 되어야 하고 내부 충전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너무 미끄럽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커브가 분리, 세척, 소독이 가능하고 변색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57번입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57번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3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따로 배출을 합니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담근 후 더운 물로 헹굽니다. 5번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58번의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조도가 높은 전등을 설치합니다. 3번 보행 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4번 안전을 위해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5번 외출 시 계단을 사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약물 복용 의사의 확인을 받고 과음을 삼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쓰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조성하고 하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기 등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59번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감쌉니다. 2번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대피를 합니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닫아 놓습니다. 5번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을 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60번의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미역입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과 낮은 식품을 분류한 표입니다. 분류 기준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혈당 지수는 포도당을 100을 기준으로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61번의 대상자의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4번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베개 속을 사용합니다. 5번 침대 커버는 3 내지 5일 만에 한번 세탁을 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62번의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2번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탑승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고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등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63번입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빨간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63번의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2번 난간 주변에 빨간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안에서 잠그지 못하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3번 안전을 고려하여 방은 2층보다 1층으로 배치를 합니다. 4번 모기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낮은 전련체로 감쌉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64번의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을 합니다. 2번 약물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여 안정을 취합니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을 합니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의사의 허락을 받습니다. 65번입니다.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 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65번의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는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66번의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는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67번입니다.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67번의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을 돕는 방법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잘못 대처하였거나 부적절한 돕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는 기본 원칙으로 수면 상태 관찰, 규칙적인 생활, 집 밖에서 운동, 좋은 수면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68번의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는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실을 바꾸어 주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는 것도 배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창문과 문은 잠깁니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침해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합니다.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69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69번의 침해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는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면 안 되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합니다.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키는 등 불필요한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을 합니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70번의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는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지문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는 방법은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하면 석양증후군을 악화 우려가 있고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줍니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1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71번의 침해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72번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경청을 방해하거나 틀린 말하기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로서 대충 미루어 짐작,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 비교하는 것, 미리 대답 준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고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거나 나의 경험에 맞추거나 대화 본질을 피하기가 있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73번의 제시된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상황에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7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가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2. 사교 오락활동, 3. 종교 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74번에 제시된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유형은 4번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지문 1번 운동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이고 2번 사교 오락 활동은 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 관람 등의 활동이며 3번 종교 참여 활동은 교회, 사찰, 성당 가기이며 5번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 이외에 소일 활동이 있으며 텃밭, 야채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등이 있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75번에 제시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 준다와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대상자는 1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를 합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76번의 침해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다가가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77번입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77번의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고혈압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지문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는 것은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단 자몽주스는 피합니다. 3번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4번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는 것은 협심증에 사용하고 공기, 열, 습기에 민감합니다. 5번 가운데가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하는 것은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약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약 복용에 대해서는 교재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약물 복용에 대해 서너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다음 78번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78번의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는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지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진통제를 제공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약을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통증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4번 부종 부위에 냉찜질을 합니다. 참고로 압박 붕대를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또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할 때는 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 우려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79번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을 합니다. 79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3번 반응 확인에서 도움 요청에서 가슴 압박에서 기도 유지에서 인공호흡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추가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합니다. 오늘 실기 영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0번의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는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는 단순 기억사항이지만 심장이 좌측, 심장 아랫부분에 부착을 하고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부착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